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후보로 나온 게 송영길 후보였습니다. 이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 하는 의혹이 2023년에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수사에 들어갔고 지금 재판도 1심이 지금 열렸습니다. 1심 이제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송영길 전 의원은 유죄가 아니었지만 다른 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났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 2심에서 전부 무죄로 지금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속보를 전해드리는데 네. 자 먼저 당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사운드를 좀 준비했는데 그때 이정근 녹취록입니다. 이정근은 당시에 민주당 사무부총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치. 하여튼 이나 이나 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아이, 오빠. 좀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 사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이제 살포를 하고 뿌리고 이걸 받은 사람 중에서 기소된 사람이 허종식 의원,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오늘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부장이 김종호 판사입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허의원,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 증거들이 인정이 안 되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갖고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요, 송영길 전 의원은 돈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한 그 혐의를 받았는데 1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은 증거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라고 해서 1심 무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심 지금 결과입니다.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돈봉투 조성 지시 및 수수, 돈봉투 국회의원들에게 교부 이 혐의가 인정이 돼갖고 징역 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내구 전 의원의 경우는 돈봉투 조성, 그 다음에 윤관석에게 전달, 요 혐의가 인정이 돼갖고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종식, 이성만, 임종성, 돈봉투 수수로 1년 징역형이고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2심에서 오늘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이렇습니다. 이정근이라는 그 여성은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마당발로 소문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한때 그렇게 이제 통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뭐 무죄도 있고 유죄도 있고 뭐 좀 네.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전부 다 무죄 처리가 된 건 뭐냐면 당시 이정근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를 3대를 가져갔는데 그 안에 방금 우리가 들려드린 그런 녹취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정근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휴대전화를 빼앗길 당시에 이런 녹취가 들어있었다는 건 난 몰랐다. 이제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게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따라서 이정근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는 모든 녹취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걸 다 배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려고 하니까 네.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의 판단이 돈봉투 살포 또 돈봉투를 받은 것 이것이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한 수집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하나 더 들려드릴 텐데 당시에 저런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는 정말 빼박 캔트구나.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고 갔구나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김광일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 이것 때문에 이제 제척이 돼버리는 거죠. 한 번 더 네. 들어보시죠. 저희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쌈스럽게 하다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예.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마지막에 아니 정말 저거를 보면 그 당대표 선거를 두고 어떤 일들이 오고 가는지 저기서는 이를테면은 본인들이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때가 아마 그 환경업자였을 겁니다. 네. 환경업자한테 어떻게 돈을 뜯을 것이냐. 자, 그런 그 거죠. 사람은 100만 원 생각하고 올 테니까 처음부터 선빵을 1,000만 원이라고 그치. 쳐. 예, 예. 그러면은 100만 원 생각하다가 당황했으니까 한 500원 내놓을 거야. 그래. 막 이런 노하우를 그치. 전수를 예. 해주는 아, 거예요. 예. 예. 제가 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김종호 부장 같으면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 증거 문제에 철저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게 옛날에 이 어느 정도 옛날인가 하면 1980년 그 무렵입니다. 네. 아주 우리나라의 신문 일면부터 다 도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박상은양 살해 사건. 예. 예, 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유수의 그 건설회사 네. 사우디까지 진출한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이 범인으로 잡혔습니다. 맞아. 예. 예.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애 잡힌 그렇지. 애의 어머니하고 예. 이쪽 고모가 통하는 내용을 검찰이 야. 극비리에 도청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네. 도청. 예, 우리 아들이 범이 맞다. 이래서 뭐 어떻게 해서 죽여 이렇게 들어왔다. 네.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래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예. 근데 1심에서 그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배척을 해버려요. 그걸 배척하니까 나머지 증거들은 너무 취하게. 그래서 무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검찰 담당 그 관여검사 당시에는 이 사건이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검사들이 그 수사검사 부장부터 다 나와 있었어요. 일어나서 아니 변호사들이 그 판결을 듣고 기자들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만세하고 만세 삼창을 했어요. 음. 이러니까 검사들이 사퇴주를 하면서 우리가 공산당이란 말이냐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보면 가령 휴대폰을 압수를 하잖아요. 그 속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걸 압수를 했습니다. 요걸 압수를 하고 요거 당신이 목소리가 맞죠. 확인을 다 하고 압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빠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법무식자로서 핸드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안에 통화 만약에 녹음이 만약에 500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500개의 목록을 다 일일이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다 겁니까?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증거로 쓰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되면 휴대폰을 통으로 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을 김종호 부장이 상실하는 판단하기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란 말이에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예.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취지가 그렇잖아요. 이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네. 이래서 증거에서 빼겠다. 그거 빼면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님 법 전문가시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지금 멀쩡하게 목소리가 저렇게 들어있고 돈 줬다는 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증거로 채택이 안 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 목소리가 네. 가령 아까 말한 그 살인 사건 있잖아요. 네. 그 고모하고 엄마가 목소리가 맞단 말이에요. 맞고 그 대화한 것이 맞거든요. 맞아도 그 자체를 도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증거도 가령 예컨대 전화기를 압수를 했는데 전화기 자체는 압수를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 자체를 사실 불법으로 마치 도청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채가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수사. 아니 근데 전화기를 압수수색할 때는 전화기 안에 돈봉투 살포 사건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본인의 확인을 다 받아야죠. 이게 누구와 대화한 거, 누구와 대화한 거. 사실은 근데 제 핸드폰만 해도 이거를 수사관하고 같이 이 확인하려면 하루 꼬박 걸릴걸요. 그 하루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예. 이게 전화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네. 왜 그 김 부장이 이걸 증거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고 해서 배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아. 그런데 스모킹 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방 안에는 2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면 총을 든 그 사람이 살해 범인일 가능성이 뭐 99%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스모킹건을 뭐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함부로 빼앗은 스모킹건이다 하는 이런 돈봉투 살포의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고 이런 아니죠. 사건의 경우에는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 녹취 내용이 스모킹건 아닙니까?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르죠. 가령 살인 현장에서 범인이 있고 총이 있다 하면 그때 주었다는 것은 증거물로서 그 채취를 하는 거죠. 그 본인에게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봉투 살포 사건은 증거물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증거물이 뭐가 있죠? 예. 실제 이런 사건은 본인이 자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본인 예, 자백. 자백이 있었고 그게 보강 증거로서 네. 가령 다른 증거들이 제출이 돼야 이 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정치인이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본인들이 지금 다 부인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백을 기록을- 기다리는 것은 예, 기록을 못 어떤 봐서 비유가 떠오르지가 모르겠는데 않네. 네. 뭐 어쨌든 네. 우리가 과거 재판처럼 그리고 그 주로 피고인이 가령 국민의힘 쪽이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과연 판결이 나올까 하는 이제 그런 그렇긴 우려는 하네요. 있습니다만 네. 어떻든 원님 재판에서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막 그 권장을 치면 다 자백을 하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뭐 통일교 사건도 진행 중에 예, 있지만 이처럼 너무나 목소리가 명백한데도 네. 이걸 위협하게 수집한 자백이 증거다. 없다. 증거에 증거 능력을 배척을 한다면 제가 보기로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이 돈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2년 징역형을 살고 나오는 그 한 전 총리조차도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도 자기 무죄를 주장하니까. 그 무죄를 네. 따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 뒤집으려고 그 했잖아요. 정치인이 자기 돈 받았다고 자백하는 걸 기다리는 건 우리 집 강아지 이마에 뿔 나기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요. 당시에 돈봉투 수수혐의 받은 의원이 그 당시에 한 10명쯤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아주 통화 그 녹취록이 많이 나와갖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관석 의원 워딩인데 나는 인천 두라고 땡땡이 하고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다 3개나 뺏겼어.라고 하는 워딩까지도 나오고 그 있어요. 아이, 별의별 게 다 나요. 지금 다 기억나네요. 300만 네. 원짜리죠. 네, 300만 네, 원짜리 네. 그 네. 한 개 네. 그런 게 300만 원짜리.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는데 아니, 나만 안 주고 아니, 섭하지. 내가 혼 그- 한번 해야 돼. 이 말이 진짜 완전히 귀에 네. 막 못이 네. 박혔잖아요. 내가- 원하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네. 뭐 저런 말. 네, 그 당시에 저 범죄 얼마나 내용을 실감나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예. 300만 원짜리냐, 300만 원짜리 자기 의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참 문제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당시에 전 변호사님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의 반응은 뭐가 많았냐면 참 비상하는 반응이었는데 야 여야를 막론하고 전당대회 때 유력 당 후보가 돈봉투 안 뿌린 데가 어디가 있냐 이건 오래된 관행이야 관례고 그건 관행이라기보다 예. 이렇답니다. 이 당원들이 투표 현장으로 버스를 대실해서 오잖아요. 예. 그럼 식비, 버스비, 기타 잡비 네. 포함해서 거의 버스 한 대, 그렇지. 예, 버스 한 대 200만 원, 300만 원씩 친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대절하려면 예. 그게 뭐 7, 80만 원 거기에 타고 온 사람들도 밥을 두 끼는 먹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 비용을 다 계산해서 그런 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용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겁니다. 비용. 돈은 줬는데 나중에 인원 동원 안 했으면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아니 이게 지금 아이고,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이게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목소리가 아무리 명확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런 태도를 그 취한다면 지금 그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도 똑같은 이런 잣대를 들이대 줄 것이냐. 저는 법이 똑같이 엄격하다면 혹은 똑같이 관대하다면 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네. 당장 윤석열 내란죄 네. 딱 이것만 봤을 때 예. 무슨 문제가 걸립니까? 공수처 오동훈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인관범죄로서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들어와라. 안 들어오니까 한번 불응, 2번 불응, 3번 불응 이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나마도
관할 법원이라고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법원 주소지로 해서 서부법원에다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판사들은 오동훈에게 당신 내란죄 수사권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2번, 구속영장 1번, 내줬죠. 3번 다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위법성 불법성을 철저히 따지기 시작하면 좋다. 앞으로 윤석열은 지금 이런 판결을 보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무죄다. 100% 무죄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영장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이 돼 버리면 어쩌면 헌법재판소 지금 뭐 재심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조차도 난 위험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곽종건, 홍장훈의 메모, 곽종건의 그 진술 이것이 오염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 곽종건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누구야 나를 내란 공무죄로 뭐 몰고 가려 한다. 이래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변론 제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영배는. 그렇다면 이런 문영배의 재판 태도하고 이번에 김종호 판사의 재판 태도 둘 중에 우리가 누가 더 민주적이라고 보느냐. 나는 사실은 김종호 부장판사의 태도가 나도 옳다고 봐요. 아무리 10명의 도덕을 놓치더라도 네. 이 절차는 제대로 지켜야죠. 네네네. 난 옳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태도가 계속 영향을 미치면 이제 지휘원 부장 판사가 한결 편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법조문에 충실하게, 예, 그럼요. 원칙에 충실하게 이런 판결을 한다면 똑같이 이런 잣대를 이 지난 계엄 관련, 이 윤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을 그대로 가게 한다면 그러면요 또 하나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범법자들이 빠져나갈 고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 네. 이 수사관이 와서 나한테 증거를 빼들어가 이걸 위협하게 수집하는 걸 만들어 버려야지. 네. 이런 식으로 나는 그 그렇죠. 상자 안에 그게 들어있는 줄 몰랐어. 몰랐어.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위법한 증거 수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딱 그 이번에도 꼬투리를 만들어 버린 이정근이 거예요. 내 휴대폰에 저런 내용의 녹취가 들어있는 걸 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결문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때요. 오면 자 이 전화기 뭐 한데 이런 식으로 경찰은 일반적으로 그냥 적어버려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확인합니다. 이거 보고 뭐가 있네요. 이거 확인합니다. 이래서 다 기재를 한 다음에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수사 인력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부가 철저하지 않아 가지고 가령 나무의 금고문을 확인해 가지고 이 안에 현금도 있고 통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다 들고 가요. 네. 사건과 상관이 없는 것도 그것도 다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그 법원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항소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정근이 1심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자기 휴대전화 3대 하나에 있던 사건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다. 즉 자기 휴대전화를 3대를 압수를 당했는데 그 전에 이런 녹취가 있는 게를 몰랐다. 휴대전화 3대 임시 제출 관련 압수 조서 등에도 이정근의 알선 수재 혐의 등 사건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이 돈봉투 사건이 아니라 알선 수재 예. 다른 사건에 관한 것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관일 선배 지적하신 그대로 이게 처음에 영장이 써 있었던 내용과 후에 그 기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증거를 배제하면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배제된 거고 남은 증거들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걸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데 네. 그러니까 저 판사도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은 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심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증거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나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을 듣는 이 범인들의 생각은 뭐냐? 야, 저자가 죄를 지은 게 확실해 보여. 그런데 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범 논리.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네.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 예. 딱 그 최저임금칙 위배, 예. 법리 오해 네. 이게 딱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음. 이래서 검사들은 이건 뭐 상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네요. 검사들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정근에게 대화 휴대전화 속에 있는 다른 녹음 파일을 다른 사건 수사에 활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바로 그거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걸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 당사자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목소리까지 압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 네. 위법이 없었다. 이래서 이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최저임금칙에 대해서 이거는 2심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상고를 하게 되면 이제 네. 대부분 판사들이 이것도 전원 합의체로 그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세 사람이 대법관이라면 네.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2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정말 제가 점쟁이처럼 말합니다. 정치 검찰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는데 이제 2심 법원에서 그 정의를 받아들여 줬다라고 저는 주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일 사건에 연루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일종의 증거 불충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그 가령 김용호 부장이 이런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네. 나는 좋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네. 내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온갖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를 한다거나 혹은 뭐 죄를 감경을 한다거나 해서 네. 뭐 등등 사회에 하여튼 판결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이 판결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네, 그걸 있죠. 보면 나는 재판부를 새롭게 봅니다. 아 꼼꼼하게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구나. 왜 그러냐 그건요. 한 명의 범인을 놓치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그런 판사가 꼭 필요한 저희가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3대 특검에 그 기소된 분들에 관한 재판도 꼭 그렇게 좀 예. 해주십사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일이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